안녕하세요. 김보선 농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계신 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업장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6+6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원금이 늘어나면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도 덩달아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많은 회사 인사 담당자분들과 근로자분들이 우리가 왜 조사를 받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이 허위 취업인데요. 임신한 상태에서 친인척이 사업주인 회사에 명의만 올려놓고 6에서 8개월만 4대 보험에 가입한 뒤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거죠. 실제로는 출근한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만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은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심지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배우자가 대표자인 회사, 시부모나 처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장,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무 기간이 짧은 경우입니다. 입사 후에 6에서 8개월 정도만 딱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만 겨우 충족하는 경우, 또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역산을 해서 입사 신고를 한 경우, 육아휴직 종료하고 나서 바로 퇴사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거주지와 근무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입니다. 과연 몇 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실제 출근을 했는지 의심받을 수 있겠죠. 특히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비 지급 내역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급여 관련된 의심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다가 육아휴직 직전에 급여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이 높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급여가 현금으로만 지급되거나 4대 보험료만 회사가 부담하고 실급여 지급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복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노동부의 부정수급 조사는 자료 요구부터 시작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요청하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면담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동료는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통신기지국 조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서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택근무를 했다, 영수증 정리를 했다와 같은 막연한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요. 특히 형식상의 급여를 받고 다시 회사에 돌려준 것이 발견되면 공모행위로 간주되어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의하시고요.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받은 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최근에는 1,600만 원 정도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가 실형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성실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고요. 만약에 부정수급 사실이 있다면 공문을 통보받기 전에 자진신고를 통해서 처벌이 상당히 강경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